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 스텝업 채널의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락세는요, 그간의 올해 이제 주간 최대 하락폭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어, 이 포인트가 지금 엄청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가까운 거의 곧 있으면 6%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2,500선에서 어떻게 이제 견뎌내는지, 이 부분을 200일선을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만하게 올라가던 이 기울기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200일선이 깨졌다는 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라고 이제 반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선물 매도세부터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 개장했을 때부터 열심히 이제 내리꽂았죠.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투자자 매동을 보게 되면은 이게 선물 지수거든요. 방금 이 보여드린 차트에 누가 어떤 주체가 가장 많은 매도를 했냐입니다. 단위는 1,000원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을 했어요. 금액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고요. 10억, 100억, 1,000억, 약 1조. 1조 가까운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1조 3천억 원의 매도가 발생했던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도 폭탄이 외국인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불과 그게 3일도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오늘도 1조 3천억 원의 매도 물량이 터졌다는 건데, 이거는요,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매도도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거나, 두 번째, 과매도거나. 근데 저는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제가 그어놓은 게 이제 검은색 굵은 선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회색 선. 이게 ADR이라는 겁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합의 평균치거든요. 이게 쭉 내리꽂았을 때가 이때거든요. 비슷한 수준이. 이때가 뭐였냐면 에코프로 BM만 올라오고 나머지 다 알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맞았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쳤다. 뭐 이럴 때 보통 이게 ADR이 미친 듯이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쭉 빠졌다는 건 어느 정도 과매도 시그널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표이고, 제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지표고요. 이게 하락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냐면은 이건 나스닥 차트고, 요거는 상승 차트입니다. 하락했던 시기를 좀 같은 비율로 이제 보게 되면은 둘 다 15분 보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시계열을 좀 맞춰 보게 되면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딱 되거든요. 21일이 조금 더 뒤에 있네요. 한 20일부터 이렇게 살짝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딱 얼추 맞을 것 같아요. 하락 먼저 이제 아시아 증시 시간에서 오전 때 이제 10시 반부터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계속해서 점화가 되고 있죠. 화두가 되고 있는데 빠지면서 나스닥도 프리장 시간입니다.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미국 친구들한테는 우리의 새벽 시간이 한국이 아침이니까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마 프로그램 연동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쭉 빠져줘요. 그리고 나서 그 하락세가 잠깐 본장에서 말아 올리고 또 다시 계속 하락하는 건데, 이거는요 왜 계속 이런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연휴 기간에 들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가 발생을 합니다. 심의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돈이 상당히 미국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골디락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요. 이 예산안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도 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헝다그룹 또 파산을 얘기도 좀 나왔었고, 에버그란데, 예. 돈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관련돼가지고 CFO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죠. 왜 돈을 못 갚았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에드웨이라는 건설그룹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비단 중국의 부동산이 공실률이 상당히 많이 많고 애초에 부실했던 채권들이 많았다는 소식이거든요.
실내외 장식 및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드웨이가 최근 부동산 문제가 취약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5월 말 현재 부채는 9,140만 달러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예,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 못 갚아요. 확실하게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던 시간이 12시거든요. 다시 이제 항생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 하락에 나왔던 시간이 있죠. 예, 개장하고 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쭉 내려꽂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타임 동안에 이 시간 동안 멈추거든요. 약 1시간 동안에. 그게 그냥 웅축된 게 여기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하루 늦게 금요일부터 연휴 기간 국경절을 이게 갖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큰 시장 두 개가 이제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어쩌면은 사실상 예견됐던 부분이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반등해서 나올 만한 조금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중국 뉴스인데요. 제가 이제 구글 크롬에 한글 번역 기능을 사용해 보면은 엠코의 COW 코어스 패키징 생산 능력이 내년에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엠코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5개 주요 고객이 통제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너무 길잖아요. 제가 요약을 한 거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수요에 대한 얘기였어요.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2024년 자본 지출 하향 조정, TSMC의 하이엔드 프로세서 레이아웃은 할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뉴스가 있죠. 이 부분까지만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글로벌 단말기 수요 부진으로 2023년 TSMC의 자본 지출은 약 32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2024년 자본 지출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300억 달러에 떨어지면 250억 위안으로 연간 20% 줄어들까 걱정된다. 산업 재고 조정이 3분기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TSMC의 고급 공정 레이아웃은 전혀 할인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코어스의 월 생산 능력은 12,000개에 달할 것이며 2024년 말에는 32,000개에서 35,000개로 예상되며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가 이 뉴스의 관통하는 핵심인데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차세대 GH200에 관해가지고 수요조사 내용인데 백엔드 패키징 ASE 자회사가 실리콘웨어랑 그리고 엠코 그리고 테스트는 KYEC인데 이렇게 이 회사들을 주목을 해주십시오. 엠코의 2023년 패키징 캐파가 월 3,000 그리고 2024년에는 이렇게 약 매년마다 2,000대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TSMC 최근에 이제 TSMC가 엔비디아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어, 장비들을 들여오는 속도를 조금 더 늦춰주세요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증시에 한번 파동을 일으켰었죠. 그러고 나가서 2.5D 패키징 캐파가요. 현재는 지금 이런데 24년 하반기 때는 캐파가 3만에서 3만 2천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있었던 거 있죠. 2024년 말에 3만 2천 개, 3만 5천 개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는 소리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앞서 보셨던 이 뉴스의 요약본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수요가 과연 언제까지 유효가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엠코의 OS가 COW까지 확장 게시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TSMC한테 주는 물량은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전 세계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 조금 납품을 조금씩 맡겨내갈 이제 의향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암두 수주를 따냈잖아요.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삼전이 따낸 건데 SK 하이닉스한테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TSMC의 코어스 2.5D 패키징은요. 패키징은 여러분 뭐냐면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건요. AI용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 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시트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반등을 할 시점이 얼마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반등을 조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낙폭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낙폭의 크기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언제 시그널이 될 것 같느냐? 저는 10월 하반기 때, 아니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이 잠정 실적은 보통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 후에 진짜 실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을 같이 해요. 보통 보편적으로. 그럼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엿들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기자분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는요,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반기 때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조금 평평하게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보답할 수 있는 어떠한 시그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시그널이 머지않아 나올 것 같다. 그게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뭔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기간과 가격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슬슬 지금 무릎 정도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천천히 주어간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물리신 분들께서는 정말 이제 힘든 기간이긴 하지만 이 기간을 견뎌낸 사람한테만 보상이 오는 게 주식시장의 정론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외 반도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